얼마 전에 제가 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잘하려고 해도 저는 항상 방청객 모드가 돼요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의 비밀이 실은 방청객 모드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방청객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말을 잘하는 그 힌트, 오늘은 방청객을 제가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방청객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청객이라는 건 내가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쉽고, 다만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좀 그게 좀 괴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방청객이라는 아르바이트, 이것도 실은 굉장히 꿀알바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시간 대비 가성비도 굉장히 떨어지고 일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추천 알바로 이렇게 떠올랐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방청객 모드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방청객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연극을 보는 것처럼 무료 연극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거기서 추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선택받은 것처럼 해서 자기 발로 찾아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기 맛집에 줄을 서 있어도 누군가는 거기에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먹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이제 서 있는 거죠. 프로그램도 내가 그 프로그램을 정말로 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방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보라고 방청객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죠. 물론 두 가지 다 그 맛집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효과가 됩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자기네 프로그램 콘텐츠가 훨씬 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제 발로 찾아간 경우, 여기서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맛집과 제가 비유를 했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 관심도는 더 커지고, 더 애정이 커지고, 조금 재미없어도 나는 더 즐기려고 하고, 왜냐면 내가 내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가 생긴단 말이죠.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겁고 영광스럽기까지 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방청객은 어떤 마음인가요? 상대에 대한 철저한 관심, 내가 상대에 대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상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어떠한 실수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대하죠. 물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이하로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먹는 것과 오래 기다려서 먹는 것은 심리가 좀 상태가 다르거든요. 비싼 돈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00 정도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100의 가치를 느끼는데, 내가 시간을 오래 기다려서 100 정도를 먹었으면 그거를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방청객 컨텐츠도 방청객으로 내가 이제 할 때도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애정 말고도 어떠한 상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버릇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그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발로 찾아간 방청객들은 그것을 만약 우리가 대화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고용대사 강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고용대사 간 경우에는 뭐 제작진이 섭외를 했겠죠. 그러면 구성작가나 AD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 안내를 해주고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 교육을 하는 것이 뭐 가서 그냥 재밌으면 박수치고 놀고 그냥 보고 오고 재미없으면 지루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방청객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액션을 크게 하라. 슬플 때, 기쁠 때, 뭐 그 상황에서 뭐 놀라움을 느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리액션을 굉장히 크게 하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웃어라 하면 이제 팻말 같은 걸 들고 있겠죠. 그 지시에 맞춰서 이제 웃고 뭐 울고 그 리액션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그 영상을 보는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도 조금 더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연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리액션이 이런 것들 자세가 크게 움직일 거면 크게
안 움직일 거면 차분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상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딴짓하지 않고. 자세가 중요하죠. 자, 리액션, 자세, 그 다음엔 리허설입니다. 내가 실전 상황이 아니어도 그 전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죠. 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해요. 방청객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봐서 정말 못하는 사람은 뒤쪽으로 빼죠. 좀 잘하는 사람은 앞쪽으로 빼서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허설이라는 건 같이 연습해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방청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냥 뭐 얘기하면 박수나 쳐주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웃기고, 내가 마음이 좀 그렇게 안 웃겨도 공감이 좀 안 돼도 상대를 위해서 연기를 해주고 조금 오바를 해준다는 거예요. 좀 더 과장되게. 그리고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것도 실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허리가 꼿꼿하신 분들도 있지만 신경을 써야 꼿꼿하죠. 허리 같은 경우도. 밝은 표정이 있겠죠. 근데 항상 밝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항상 밝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세도 마찬가지. 이런 리액션도 좀 크게. 그리고 리허설.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거울을 보고 하든 아니면 함께 연습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청객 모드로 했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야, 노력 엄청 했구나. 대화에 대해서 노력을 엄청 했구나. 이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경청은 잘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은 경청은 상대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굉장히 열심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조합해서 할 말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거나 그 정보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는 게 경청이지, 그냥 그 상대 말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집중해서 상대 정보는 그냥 흘려버리는, 이건 절대 경청이 아니에요. 아씨 집에 가고 싶다. 아씨 무슨 말하지?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하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돌고 있는 경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청객 모드였어 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거는 방청객이 아니라 불청객이죠. 불청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방청객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방청객이면 그 상황 분위기에 내가 비록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입을 열지 않았을지언정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사람이에요. 단둘이 했든 여럿이 했든 반가운 사람이에요.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청객은 아니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멍 때리고 있고 내가 웃길 때만, 뭐 상대가 10번 웃기려고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개만 웃겼으면 한 번만 웃는다. 물론 뭐 웃길 때만 웃는 거 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걸 방청객 모드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건 내 기준에서는 웃길 때만 웃는 게 맞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웃기면 웃어주길 바라겠죠. 그거는 일종의 그 분위기의 품앗이에요. 내가 뭔가 웃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10번 시도했을 때 10번 다 웃기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만약 상대 입장에서 더럽게도 한번 웃어주면 내 얘기할 때 상대도 웃어주겠죠. 꼭 이게 유머의 주고받음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호응이죠. 당신 얘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액션. 그래서 만약 불청객이면 불청객은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물론 가고 싶을 때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죽상을 하고 있겠죠. 분위기를 망치겠죠. 그건 불청객이죠. 그런데 나는 방청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불청객인 거. 이런 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불청객인가 아니면 방청객인가. 방청객은 돈을 받고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일인 거죠. 아니면 뭐 공개 아까처럼 제 발로 가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간다거나 일찍 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죠. 굉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으실 때 이게 쉽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쉬운 선택으로서 무언가 되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실제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청객 모드만 가지고도 실은 대화에 있어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잘하게 된다. 이런 거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콘텐츠도 모아야 되고.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가 많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뚝뚝 끊긴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방청객 모드만 하나 내가 생각을 해놔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훈련을 해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건 제가 대화의 클래스나 화술 강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긴 좀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난 방청객 모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방청객 모드가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긴 하지만 약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드리고자 이런 비유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